그런데 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지화를 선택을 한 걸까요? 민주당이 분노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이것에 분노하는 것이냐. 경제적 이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전안도 변경안도 없애버려야죠.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갑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어떤 식으로도 민주당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 이건 거짓 선동이다. 네, 이건 거짓 선동이고. 그런데 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지화를 선택을 한 걸까요? 원희룡 장관의 어떤 뭐랄까요 분노 포인트. 저도 어제 오전에 보면서 이 사건의 초반부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그러면 한겨레라든가 여러 민주당이 분노하는 것은 결국 종전아니냐 변경아니냐에서 이분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이것에 분노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 민주당의 그러한 분노에 대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대처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없애야 되는데, 경제적 이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경안을 종전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종전안도 변경안도 없애버려야죠. 그럼 경제적 이득을 없애려면 안 끝날 아예 도로를 이 없애버려라. 논란이 안 끝날 것이고 이른바 원희룡 장관은 날파리 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평론가로도 활동을 하는 예. 김형준 배재대 석사 교수는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백지화로 전면 백지화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양평군도 양평군수도 뭔가 좀 그래도 절충을 해서 중재를 해서 하자. 네. 이걸 하자. 네. 의혹이나 이런 건 다 집어치워라. 이게 오히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원희룡 장관은 생각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김형준 교수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뭐랄까요? 공감이 가는 분석.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갑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어떤 식으로도 민주당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라는 논쟁이라기보다는 이건 저는 좀 여러분 앞에서 좀 말씀을 할게요. 이건 거짓 선동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측은 민주당에서 이미 노선 변경 내지는 변경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 아까 이제 소개했습니다마는 강화 IC 설치를 요구한다. 문서화됐죠.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에서 양평군 읍면 간담회 보고서의 내용으로 딱 찍혀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강화 IC를 요구하고 있고 예. 도로 건설 구조상 네. 거기서 완전히 90도 정도로 꺾여서 양서면으로 가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 불가능하다. 강상면으로 정해졌고 예. 강상면 JCT가 설치되더라도 정작 김건희 여사 소유 일가의 가족의 땅은 부동산 가격이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작 양평 국민들이 중요한 것은 강화 IC에서 가깝느냐 가깝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양평 국민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변경안이다. 기존의 종전하는 양평 국민들로서는 삶의 터를 지나가는 도로일 뿐이다.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도로만 보여. 예. 네. 서울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도로이다. 네. 몇 가지 지금 민주당 측의 주요 주장들을 얘기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김경률 회계사의
반박, 네. 추적, 분석, 설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양평 전 군수가 대표적으로 한 건데 정동균 전 군수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이 변경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양평에서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비로소 뜬금없이 들었다. 이런 비슷한 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에 네. 아까 제가 오해하게 된 이유인데요. 양평 시민의 소리라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래픽이 뜨거든요. 2017년도에 양평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면서 예상 1, 예상 2 여기에서 예상 1, 예상 2 뭐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두면서 지금 예상 2가 정확히 대안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이미 그 당시가 이 도로 건설 계획이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의 안 강화 IC를 거쳐서 강상면으로 가는 아닌 거죠. 예.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우연히 한번 이 댓글을 봤어요. 대개는 과거 기사하고 댓글까지는 안 가는데요. 조금 지역 언론이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17년 1월에 이미 지금과 같은 대안이 나왔었고요. 베스트 댓글 제가 읽어봅니다. 베스트 댓글. 양평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선 남양평 IC로 연결해야 하며 실용면 편리성을 따져도 남양평이죠. 2017년 1월에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변경안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분입니다. 기자님이 양평 주민을 대변하여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로 연결하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남양평 IC로 연결하여야 양평이 발전합니다. 기자님 더욱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분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의 조작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세 번째 베스트 댓글입니다. 양평읍 중심부 쪽으로 연결되어야 양평군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양평군이 얼마나 넓은데 양서면이면 거의 끝부분인데 얼마나 양평군 전체 도로나 발전에 도움을 줄지 이건 지금 종전안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17년에 나왔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기되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2018년에 정동균 전 군수가 군수직을 맡았었더라도 이런 내용을 모를 리는 없는 겁니다. 모를 수는 없죠. 모를 수가 없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자, 이번에는 또 민주당에서 나오는 주장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또 뭐는 이제는 이 기존의 안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견을 주는 쪽에서 보면 두물머리 쪽에 교통량이 많아서 그래서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저는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건 그거죠. 아까 예타 보고서의 결국은 핵심 내용 중에 하나도 그거였고 제가 사실 소개한 부분인데 네. 그와 같은 두물머리의 정체를 뭐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버림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그 부분 인정. 네. 다만 그 부분의 단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평 국민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대안의 경우에 그와 같은 두물머리 정체를 해소할 수 없냐. 종전에 이렇게 갔던 것을 이 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두물머리를 들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도로에서 IC는 진출입이 가능한 톨게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물머리도 역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양서면에서 만나는 JCT예요. 예. 그러니까 차를 가져가서 그래 양평간 고속도로 가서 내가 두물머리에서 두물머리가 빠져나가겠지. 양서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게 아니라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을 하기가 쉬운 예. 게 혼돈하기가 쉬운 게 두물머리 쪽으로 차량이 많이 몰리니까 그 차량들이 휙휙 빠져나가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김경규에서 말씀은 약간 그 밑에 있는 도로인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양평 국민들도 좋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없으면 그건 왜 안 되느냐.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지금
두물머리 정체를 해소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민주당 양평위원장도 말을 했지만 야, 이 도로는 양평 국민을 위한 게 아니야. 그리고 두물머리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도 아니야. 서울 속초 정확히는 아닐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뭐 서울 춘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을 위한 거야. 교통량이 많죠. 서울에서 강원도 놀러 가는 사람들이 서울로 귀환할 때 국도를 타면 두물머리를 거쳐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위로 고속도로 쑥 지나가 버려. 그걸 위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종전고속도로는 양평 국민을 직접적으로입니다. 간접적으로야 해남에 사는 저희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네. 따지고 보면 이득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나비 효과처럼 직접적으로 만들한다라면 종전고속도로는 양평 국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또 두물머리에 놀러 가는 사람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이다. 그러면 제가 그 마지막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무슨 말씀이냐면 변경 아니는 그런 효과가 없냐? 아니라는 거죠. 살짝만 우회해서 고속도로로 우회하면 된다는 거죠. 고속도로로 우회했을 때 서울에서 춘천, 서울에서 인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두물머리 국도를 이용했었다라면 새로 신설된 고속도로를 통해서라면 종전안보다 제 생각엔 5분 맥시멈 10분을 더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뭐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강화 IC에서 빠져나와서 두물머리를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양평군 내에서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여러 맞습니다. 많고. 예.